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축복이 어떻게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변할 뻔했는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잔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결혼 5년 만에 간절히 기다리던 첫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입덧이 심해 물 한 모금 못 마시면서도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며 버텼고, 이숨 시간의 난산 끝에 제 아들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겨 처음 눈을 맞추던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평생 이 아이를 목숨 바쳐 지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저보다 3년 먼저 결혼한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시누이는 참 참하고 고운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몸이 약해 여러 번의 시험관 시술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여자로서 그 마음이 안타까워 제 임신 소식을 알릴 때도 혹여 시누이가 상처받을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런 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어머니의 뒤틀린 모성애는 제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고 시댁 식구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아보더니 기뻐하기보다는 묘한 표정으로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어쩜 민준이가 내 딸 어릴 때랑 판박이네. 이 눈매며 입술 모양이 딱 네 고모 자식이라 해도 믿겠다. 처음엔 그저 조카가 고모를 닮았다는 덕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원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시어머니의 방문이 이상하리만큼 잦아졌습니다. 매일같이 반찬을 해다 나르며 민준이를 끼고 사셨죠. 그런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아이를 볼 때마다 항상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시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민주야. 이것 좀 봐라. 민준이가 방금 웃는 게 꼭 너 같다. 네가 직접 키우면 얼마나 더 예쁘겠니? 시어머니의 혼잣말 같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네가 직접 키우면이라니요. 며느리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 싶었지만 저는 그저 아이가 없는 딸이 가여워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하며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민준이의 100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거창하게 음식을 준비해 오시더니 남편과 저를 식탁에 앉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다. 우리 민주, 저러다 말라 죽겠다. 벌써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다는데 엄마 된 도리로 참아 눈 뜨고 못 보겠어. 저는 시누이의 건강을 걱정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게 한국말인지 의심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민주한테 입양 보내라. 너희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 금방 둘째 가질 수 있잖니? 민준이는 어차피 우리 집안 핏줄이고 내 시누이가 키워도 내 조카인 건 변함없어. 그냥 호적만 옮겨서 민주 자식으로 키우게 하자. 그게 우리 집안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순간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내 시누이잖아.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기지. 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당연히 버럭 화를 낼 줄 알았던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어머니가 지금 우리 민준이를 보내라시잖아. 제 다그침에 남편이 마지못해 꺼낸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여보,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민주 누나 정말 죽고 싶다는 소리까지 한대. 우리 민준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눈 안에서 좀 키우게 하자는 의미 아닐까? 우리도 자주 볼 수 있잖아.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와 사전에 이야기가 된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 사람이 이미 합의를 끝내고 저에게 통보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남편은 제 슬픔보다 누나의 불임과 엄마의 눈물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신만 결단 내리면 우리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필 거야. 남편의 그 비겁한 설득에 저는 이 집구석에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너 하나만 희생하면 시누이 부부도 살고 시댁 어른들도 기뻐한다.
네가 독해서 아이 앞길 막는 거다 라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신우이에게 줄 비싼 아기용품들을 제 집으로 배달시키고 민준이의 성을 신우이 남편의 성으로 바꿀 이름까지 미리 장명소에서 지어 오셨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이 말씀 하시면 저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릴 거예요. 제가 강하게 나가자 시어머니는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거나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끝나겠구나 라며 약을 먹는 척 쇼까지 하셨죠. 집안의 공기는 늘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저를 피하며 네가 조금만 마음을 넓게 써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잘 때마다 저는 혹여나 누가 아이를 채갈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방 서랍을 정리하던 저는 소름 끼치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도장이 찍힌 친양자 입양 동의서와 제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제 도장을 파서 서류를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재우고 잠시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였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하던 집안 분위기에 이상함을 느껴 서둘러 밖으로 나왔을 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여보, 어머니? 아기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민준이가 쓰던 젖병과 기저귀 가방까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미친 듯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아이를 데려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에 설치해둔 홈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제 눈치를 살피며 민준이를 담요에 싸서 몰래 집을 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는 순간 카메라 쪽을 보며 비웃듯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제 자리로 간다. 제 아이를 제 집에서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유괴해 간 것입니다. 오로지 신우이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민준이를 연경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홈캠 증거 자료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같은 성격의 자식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시는 분이셨죠. 경찰과 함께 신우이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거실에서는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민준이를 안고 젖병을 물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래, 이제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정 붙여라 라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구석에서 죄인처럼 서 있었고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아기 내놔. 제 고함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셨습니다. 경찰은 왜 불러? 가족끼리 애 좀 보겠다는데 이게 무슨 유괴야. 야, 너 정말 정 떨어지게 왜 이래? 하지만 경찰관이 홈캠 영상을 보여주며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언급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을 유괴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집까지 찾아와 대성통곡을 하며 가족끼리 좋게 해결하자 내 딸이 불쌍해서 그랬다며 빌었지만 제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딸이 불쌍해서 제 아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셨어요?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봬요. 남편은 뒤늦게 어머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그 비겁한 얼굴에 침을 뱉어주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할 아빠가 아이를 도구로 취급한 죄, 그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남편은 직장에서 파면당했고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동네에 소문이 다 퍼져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우이 부부 또한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남의 자식을 훔치려 했던 대가는 그들 가문의 몰락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무서우셨나요? 저도 가끔 밤마다 민준이를 꼭 껴안고 잡니다. 그때 경찰과 함께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홈캠을 설치해두지 않았더라면 제 아들은 지금쯤 제 이름도 모른 채 남의 자식으로 자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당신의 소중한 것을 뺏어갈 권리는 없습니다. 특히 자식의 천륜을 끊으려는 자들에겐 그 어떤 자비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빠는 없지만 제 사랑만으로도 민준이는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도를 넘는 요구를 하는 시댁이나 가족이 있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이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들에게는 오직 평화와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위로와 응원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